오창석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허윤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께서도 브리핑 함께 이제 연이어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짧게 좀 평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 먼저 정부의 국토부 LH 직원 대상으로 한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비서관 이하 3,700여 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포함해서 14,000명 한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단은 정보 등록이 잘 돼 있어서 빠르게 전수조사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총리가 이제 말미에 기자 질문에서 정보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분류되어 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추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사인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20, 30대와 40대 흔히 말하는 정부 여권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그 지지층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크게 지지율이 흔들렸던 적이 한 3번 정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전 국민 위기였을 때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 위기였기 때문에 어떤 정부라도 사실 위기 속에 있었고, 두 번째 부동산 대책과 이번은 사실 공정과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LH공사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20대, 30대 애들이 취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 기득권 노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내부 거래와 특권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보기도 해야겠지만 특권층과 기득권이 흔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피해서는 안 되고 고강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교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부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H 혁신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직자 윤리 강령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입법 발안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리와의 대화에서도 기자가 마지막에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직원이 실제 LH 직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KBS 직원이 게시판에 쓴 글이 또 논란이 됐고 실제 KBS 직원으로 밝혀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아마 높은 확률로 LH 직원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직원이든 직원이지 않든 이 부분에 있어서 LH 직원 스스로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외부 세력이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대책, 그러니까 즉시 파면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발표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개혁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LH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아주 뚜렷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기자들의 질의 중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오늘 14,000여 명 정보 제공 동의서 받은 것은 결국엔 본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질의가 나왔잖아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총리의 답변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 즉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다뤘고 그제도 다뤘습니다만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수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수사로 들어간다 한들 14,000여 명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차명 거래를 얼마나 빠르게 증거인멸할 시간도 주지 않고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물음표가 달리긴 합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은 14,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최대 이제 10만 명이 넘어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차명 계좌다 그러면 직계 혈족이 아니더라도 지인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명수는 1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수사본부에서 이걸 수사를 할 때 과연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를 먼저 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부 조사를 통해서 20명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다 동의를 받고 나온 거거든요. 본인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느냐? 그중에는 이제 본인과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동의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
사람을 타겟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된 지역에 있는 땅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문제가 된 토지를 뭐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이 토지를 누가 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뭐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뭐 포렌식을 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내고 그렇게 몇 군데를 하면 아마 정보가 공통적으로 모이는 곳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그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지 이거를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좀 잘못 방향을 짚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사에서 부동산 전문 검사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 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14,000여 명이 나왔고 앞으로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명이 2차 조사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이제 2명이 파견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명입니까? 예, 원래 1명이 파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1명이 더 추가로 파견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명도 부족하죠. 이게 뭐 검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사를 이런 대형 수사를 이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조그만하게 수사는 했어도 이렇게 대형 사건, 대형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과 경찰이 뭐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특검 수준의 좀 그래도 좀 대규모의 뭐 검사 또는 특별 수사관이 이제 파견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규모는 아니라서 좀 걱정이 사실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하는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파견된 이제 2명의 검사는 사실 이제 직접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물론 뭐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검찰과 경찰이 이제 한 라인을 구축을 해서 뭐 서로 뭐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점에서 이제 뭐 정보를 공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만 아마 이 점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영장 가지고 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경찰 책임이냐, 검찰 책임이냐, 법원 책임이냐 가지고 초기에는 경찰이 2일 날 발표한 거를 왜 늦게 청구를 해서 8일 날 집행이 되도록 했냐 그러면서 경찰에 이제 책임이 가해지다가 알고 보니 이제 검찰이 뭐 청구를 뭐 검찰은 제대로 청구를 했습니다만 법원이 좀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밝혀진 사정은 검찰이 이렇게 중요한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뭐 중요하다. 이렇게 표기도 하지 않았고 또는 이제 법원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장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만나서 뭐 손잡고 악수하는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하게 이제 검찰과 경찰이 뭐 합심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체 조사에 대한 한계점이라든지 본인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질문들도 나왔고 의구심이 달린 부분이 있으니 수사의 영역은 수사 영역대로 이제 정 총리 언급도 있었듯이 수사 영역은 수사 영역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이제 또 알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발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지금 말씀 주신 어떤 그 강제 수사에는 뭐 영장 집행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시간이 지체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좀 지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체됐다. 지금 2일 날 그 이 문제점이 나왔으면 뭐 3일 아니면 4일에는 영장이 들어가서 실제로 LH 본사에 대한 압수까지 진행이 됐었어야 돼요. 사실 지금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증거 인멸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아마 휴대폰이나 PC에 있을 텐데요. 이 휴대폰 자체 증거를 뭐 이제 지운다 해도 나중에 포렌식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뭐 데려다가 신문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진술에 대해서 서로 입을 맞추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인원 자체가 기본적인 인원만 14,000명이고 늘어나면 10만 명까지도 가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좀 시일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예. 뭐 결국에는 이제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일단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300명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빠르게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현재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라든지 예. 김경만 의원이라든지 양양재 최고위원이 현재 이 의심 사례에 분류가 되어 있고 예. 지금 방송 직전까지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어머니와 관련된 부분 전부 매각을 해서 기부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부하면 이제 끝이 나는 문제인 것인가 예.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당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부만 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심이 이미 너무나도 들끓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식으로 따지면 뭐 하다가 잘못해서 기부하면 모든 것이 끝이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당이 조금 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나 LH공사 직원들을 보면은 광명 시흥 또는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8곳의 신도시 지역 일부 지역의 공무원들, 그 지방 공무원들이 예. 유관되어 있을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나 예. 자유롭진 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부터 저는 철저히 좀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아까 정세균 총리의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중에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뭐 이미 여당 일각에서는 사퇴에 대한 부분을 이미 지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변창흠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보면 원래 이제 의혹 제기가 됐을 때가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 제기했던 게 13명이었고 오늘 추가적인 게 7명이었고 전체 20명이 다 LH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20건 중에 11건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재임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은 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작게 비춰지고 지금 발언 실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터졌을 때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근절해야 된다, 잘못되었다.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남겼어야 되는데 알고 그랬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보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예. 이건 사실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국민의 민심을 살피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민심을 살피는 것에서 너무나도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딩 자체를 충분히 다른 메시지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본인 사견을 그냥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관이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여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당연히 사퇴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차 조사였습니다. 이제는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갈 텐데 아까 저희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이제 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어떤 점에 주력을 해서 활동하겠습니까? 일단은 이 투기와 관련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개발될 것을 미리 알고 그 땅을 구매해서 차익을 챙기려 한 행위 이걸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총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가 격상시켜서 이제 정부 합수본을 만든 것이죠. 여기 이제 680명의 시도경찰청의 수사 인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수본 사람과 국세청의 약 20여 명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한 5명에서 6명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투기분석원이 또 5명에서 6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흥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방을 구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지난해 10월입니다. 제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뚝입니다. 하천에 범람을 막는 뚝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지만 뚝은 구매 이유가 사실 없어요. 예. 근데 이 뚝은
보면은 토지 보상 시에 별도 평가 대상이 돼서 토지 보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탈행위가 더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도시 지정됐었던 그 인근 일대의 토지에 대해서 허윤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땅 중심으로 누가 구매했고 예. 구매 체결을 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한 2분 정도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처벌. 오늘 이게 연일 뭐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 수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온도라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분노와 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온도와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처벌이 가능한가? 국민들의 분노를 담을 만큼 어떤 온당한 처벌이 가능할까? 여기 이 부분을 저희가 매일 짚고 있는데 거의 법조인들께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주셨어요. 허윤 변호사께서 어떤 전망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현재 처벌이 가능한 법은 뭐 부패방지법이나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건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일단 뭐 업무 중에 취득한 비밀이어야 되는데요. 예. 이 업무라는 게 기존 판례들을 보면 직접 담당한 사람만 처벌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상 관련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비밀의 경우에도 이거를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기존에 보면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게 일단은 비밀이고요. 근데 규정이 안 되더라도 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뭐 이익과 연관이 된 사항이면 또 비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문제는 이미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이 뭐 이명박 정부 때 뭐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계속 신도시 개발지 중에 하나로 또 얘기가 나오던 거라 네네. 이미 공개돼 버린 정보가 아니냐.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계획이 공개가 되었더라도 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이건 비밀로 볼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도로가 들어갈 거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직접 들어가는 곳에 땅을 사야만 이게 수용이 되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있는 법을 좀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오늘 이제 아까 정 총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급입법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통상적으로 법은 오늘까지는 처벌을 안 하더라도 내일부터 처벌을 하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이제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를 새로 만드는 법으로 소급해서 하겠다. 이거는 뭐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제 허용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소급입법이 허용됐던 사례들을 보면 뭐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처벌을 못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살인죄의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소급해서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뭐 예를 들면 특정 시점 뭐 2018년이다, 뭐 2019년이다 이렇게 특정 시점을 정한 다음에 그 시점 이후에 불법적인 투기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몰수 추징을 하겠다라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위헌 판결을 피해야 되겠지만 아마 특정 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공적인 이익을 충분하게 강조를 한다면 이게 뭐 굳이 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